안녕하세요. 꿈나무입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하겠습니다. 인천은 다들 아시겠지만 낙후된 곳이 많고 실제적으로 많은 곳에서 크고 작은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에 관한 시각으로 인천을 이야기할 예정이며 또한 현재 인천 곳곳에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같이 설명할 생각입니다. 그럼 인천 지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서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울, 강서, 김포, 신도시, 부천, 시흥과 인접하고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인천광역시의 행정구역으로 광역시 치고는 매우 넓습니다. 인천의 기준 도심지는 중구, 동구의 용현동, 순리동, 도화동 일대였지만 인천시청이 구월동으로 옮겨가면서 구월동과 주안동이 새로운 도심이 되었습니다. 인천의 인구는 현재 약 295만 명으로 자료 왼쪽에 보이시는 기사를 보면 2022년 1월 기사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 인천이며 그중 자유경제구역인 송도, 청라, 영종의 인구가 35만 6천여 명으로 증가하여 발전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곳은 현재 상업지구, 업무지구, 산업단지의 개발로 자족기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개발로는 송도의 GTX, 청라의 서울 7호선 연장, 연종의 제3연육도 건설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 사업들의 기본 조건은 서울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유입은 앞으로 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 시티오실 등 신도시 개발로 도시 환경을 개선 중에 있고 노후도가 심한 구도심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정비되고 있다는 건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좋지만 투자자의 시각으로 본다면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니 물량 체크는 필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인천은 2024년까지 물량 과잉 구간입니다. 특히 송도, 서구, 부평구는 물량 체크를 잘 하셔서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인천의 일자리를 살펴보면 중화학공업, 반도체, 로봇산업, 바이오산업 등 대한민국 제2의 산업도시이자 바이오, IT, 로봇 사업과 관광, 항공,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남동공단과 부평 산단, 주안 산단이 대표적인 산업단지입니다. 또한 송도에는 포스코 건설,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 등의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고 청라에는 하나금융본사, 원도심에는 현대제철, 한국GM, 인켈 등의 본사와 연구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의 학군을 살펴본다면 인천은 뚜렷한 학군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인천 내에서 학군지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송도일 것이고 아실의 학군 리스트를 보면 상위 10위권 중에서 연수구가 7개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중에 송도에 있는 중학교가 4개입니다. 다음으로는 부평구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래도 송도의 학원가가 밀집되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삼산동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라 신도시의 학원가가 현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인천의 좋은 학군지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원가는 목동이나 평촌 학원가에 비교한다면 그 규모가 너무나 작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의 시세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시도별 평당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평당 약 4천만 원 선이고 경기도가 약 2천만 원, 세종이 약 1,900만 원, 그 다음으로 인천이 약 1,6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서울, 경기, 세종을 제외하고는 부산과 함께 전국 상위 평당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천 각 구별로 시세를 본다면
연수구가 약 2,200만 원으로 제일 높고 부평구가 약 1,600만 원, 서구가 약 1,500만 원 수준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재작년부터 가격 상승이 가팔랐고 현재는 전국이 그렇겠지만 수많은 규제와 세금으로 인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천이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GTX-B, 서울 7호선 연장 등의 호재로 가격 하락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보실 지역은 연수구이고 이곳은 인천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자치구로 북쪽으로는 미추홀구, 동쪽으로는 남동구, 서쪽으로는 중구와 접하고 있는 곳으로 인천 내에서 생활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고 인천 시민들의 로망인 송도가 있는 곳입니다. 연수구의 인구는 약 38만 명이고 이 중 송도의 인구가 19만 명으로 연수구 전체에서 약 48%에 해당합니다. 작년 대비 0.35% 증가했고 그 이유는 송도의 다양한 개발 호재들과 신도시의 쾌적한 생활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는 구송도 연수지구 송도 국제도시 순으로 개발되었고 구송도는 과거 송도 유원지가 있던 옥년동 일대를 말하며 옥년동은 대부분 구축 아파트들로 송도역과 제일 가까운 주거 지역입니다. 이곳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에서 30년 정도 되었으며 노후화가 심한 곳도 많습니다. 연수지구는 1990년대 신도시가 발표될 때 같이 발표된 택지지구로 상업지구나 유흥거리가 적어 배드타운의 성격이 더 강한 곳으로 이곳 또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구축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공원들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수구는 1기 신도시가 발표될 때 함께 계획된 곳이어서 공원이 잘 되어 있고 대형마트 등 생활 환경이 편리한 곳입니다. 송도는 경제 자유구역으로 개발은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5년 이후에 209 입주에 맞춰 거주하기 시작했고 송도는 갯벌을 매립해서 개발된 지역으로 송도의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공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갯벌을 메우면서 구역을 나눠서 공사하며 붙여진 이름으로 자료를 보시면 109에서 1109까지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이 구역은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써갖고 다 있는 거지? 그럼요. 말을 하나도 안 맥히고 너무나 놀랐어.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309는 송도의 각 공구별 테마를 간단히 살펴보면 1309는 국제 업무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2409는 지식산업정보단지와 바이오산업단지, 5709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국제화 복합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09는 랜드마크 시티로 909는 아암 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로 2019년 12월에 개장했지만 골든하버 복합 관광단지 개발은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9는 인천 신항 물류단지 조성으로 현재 매립 중이며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두 항만, 물류시설 등이 조성 예정입니다. 지금 그 구단지는 네. 그 카페리오 한국 만들었어요. 항구는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항구는 만들어졌어요. 배도 있었지. 네, 근데 맞아요. 여객 터미널 같은 것도 같이 네, 맞아요. 공간은 같이. 네. 그리고 1109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개발 예정이며 약 380만 평으로 그중 27만 평이 주거지로 계획되었고 약 19,00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송도는 1에서 809까지만 주거단지이고 이 주거단지 중 6809 이외에는 개발이 완료되었고 9에서 1109는 현재 개발 진행 중입니다. 송도는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국제학교 등으로 자녀 교육을 신경 쓰는 부모라면 누구나 거주하길 원하는 곳이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 직장인 평균 연봉은 약 4,400만 원으로 경제 소득이 높은 편이고 대략 4만 8천여 명이 일을 하고 있으며 경기 수도권 지역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의 시세를 살펴보면 송도의 평당가가 약 2,800만 원으로 최고 높으며 동춘동, 연수동 등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주 물량을 보시면 2022년까지는 공급 부족이지만 2023년에서 2025년까지는 공급 과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송도는 2020년 이전에도 공급이 많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 전세가 모두 우상향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송도의 대표 호재를 살펴보면 GTX-B와 송도역에 예정된 KTX입니다. GTX-B 라인은 2022년 착공, 2027년 완공 예정으로 송도 인천대 입구역에서 마석까지 이어지는 노선이고 송도역은 KTX뿐 아니라 월판선 개통이 계획대로 된다면 기존 개통된 성남 여주선과 공사 예정인 여주 원주선 그리고 기존 강릉선과 연결해서 송도역에서 강릉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노선입니다. 송도역에서 강릉까지 이동 시간을 약 2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1차적으로 월판선 완공 후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송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생산단지로 선정되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세트리온이 입주를 했고 올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전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연세대 국제 캠퍼스 옆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500병상 이상 규모로 2026년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송도 국제도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산공구는 국제업무단지로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 도시를 위해 국제도시로 건설되었습니다. 송도 대표 학군지인 109는 체드위 국제학교와 학업 석취도가 높은 신정중학교, 포스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인천의 대표 학군지답게 그 주변으로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109는 2009년에서 2015년에 입주를 시작했고 체드위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한 센트럴파크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공원뷰 여부에 따라 가격 형성에 차이가 납니다. 109의 대장 아파트는 송도 센트럴파크 프로지오 아파트로 주상복합이고 2015년 입주 551세대입니다. 35평에서 88평까지 다양한 평수가 있고 35평 기준 매매가가 13억 6천만 원, 전세가 4억 5천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309는 송도 내에서도 가격이 비싼 곳으로 GTX-B 노선과 바다, 강, 호수뷰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입주는 2015년에서 2023년까지이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습니다. 309 대장 아파트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15블럭 아파트로 2017년 완공 872세대로 26평에서 43평까지 있습니다. 35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14억 7천만 원, 전세가 5억 3천에서 6억 2천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09는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2곳이나 있고 2022년에 660세대, 2023년에 34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입주 예정인 더샵 프라임뷰 아파트는 모든 평형이 1순위 청약 마감이고 평균 경쟁률이 115대 1위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2409는 지식정보산업단지와 바이오단지 조성으로 지식 기반 제조업,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곳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송도 209는 송도 내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곳으로 2005년에서 2009년에 입주를 시작했고 해양경찰청과 컨벤시아, 인천 테크노파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인천 1호선 캠퍼스타운역과 테크노파크역이 있으며 송도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곳이다 보니 타 공구의 신축 아파트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고 현재 리모델링 이슈가 있습니다. 이 공구는 초중고 학교가 다 있고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어 생활 편리성이 좋은 편입니다. 209의 대장 아파트는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아파트로 이곳은 2009년 1월에 완공했으며 1596세대 규모입니다. 주상 복합으로 34평에서 124평으로 평수가 다양하고 35평 기준으로 매매가가 11억에서 13억, 전세가 5억 8천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409의 아파트들은 2007년에서 2010년에 입주를 시작했고 최근 2020년에 SK뷰 센트럴 아파트가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바이오단지와 인천대학교 송도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고 이곳의 혜성중학교와 혜성고등학교가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이고 공원 등 녹지 환경과 기업체들이 있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입니다. 인천대 입구역과도 가까워서 GTX 비호재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409의 대장 아파트는 얼마 전 입주한 SK뷰 센트럴 아파트이고 이곳은 2020년 10월에 입주했고 299세대로 주상 복합입니다. 33평 단일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매가 13억, 전세가 6억에서 6억 5천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도 509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모여 있고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포함한 대규모 상권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 젊은 부부들이 많으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509 대장 아파트는 송도 글로벌 파크 베르디움으로 2017년 11월 완공 1153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5평 기준 매매가는 11억에서 13억, 전세가는 6억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26평에서 35평으로 소형 평수가 있습니다. 709를 살펴본다면 국내외 대학교의 캠퍼스가 모여있는 캠퍼스 타운으로 유명하고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트리플 스트리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브란스 병원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아파트들의 대부분 입주 시기는 2012년에서 2018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장 아파트는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아파트는 2018년 10월에 완공된 신축으로 83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평 기준으로 매매가는 9억 5천에서 11억, 전세가는 6억에서 8억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27평에서 68평까지 다양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6809의 대표적인 사업은 아이코어 시티로 초고층 건축물과 호텔, 전망대, 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오른쪽 사진이 아이코어 시티 조감도이며 이 사업은 소비와 여가에 대한 필요성을 해결하는 신개념 복합 공간으로 조성 예정이며 또한 아이코어 시티는 609의 워터프런트 호수와 인접해서 수상 레저, 수상 공연 등 친수 공간을 대폭 확충할 예정입니다. 몇 층이죠? 층수는 곧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에 착공해서 2030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809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입주한 신축단지로 대부분 세대수가 큰 대단지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고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입주 물량은 대략 11,000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분양을 기다리는 곳도 있어 앞으로 6809의 물량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과잉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609는 송도 내에서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곳으로 2020년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인 곳이 많아 생활의 편리성이 떨어지고 인프라 형성이 덜 된 곳이지만 주변이 아직 개발할 곳이 많아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의 아파트는 호수 주변으로 지어진 신축으로 대부분 10억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609의 대장 아파트를 찾는다면 힐스테이크 레이크 송도 2차로 2020년에 완공해서 889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33평 기준으로 매매가 10억에서 14억, 전세가 4억 5천에서 5억 5천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809의 대장 아파트는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로 2020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3,100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33평을 기준으로 매매가 11억에서 15억, 전세가 5억에서 6억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6809의 신축 아파트들이 2022년에 비과세 구간이 돌아오는 시기이고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천 서구를 살펴본다면 서구의 인구는 약 56만 명으로 대표적인 지역은 청라와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가 있습니다. 청라도 송도와 마찬가지로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개발 초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에 계획되었던 각종 교통개발과 자유경제구역으로서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라의 계획 인구는 9만 명이었지만 2022년 현재 약 11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입주 물량은 없습니다. 서구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약 3,800만 원으로 대략 8,4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고 현대모비스와 스타필드, 아산병원, 하나금융타운 등의 개발이 완성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시세를 살펴본다면 청라의 평당가가 약 2,200만 원으로 서구의 시세를 이끌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가정동이 평당 1,700만 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 과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 대표인 청라는 입주 물량이 끝났지만 루원시티와 검단 신도시의 대규모 입주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단 신도시의 경우는 생활권이 청라보다는 김포와 가까워 김포 물량과 같이 보는 것이 맞고 루원시티에 만세대 공급이 있긴 하지만 청라에 늘어나는 일자리와 청라는 더 이상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2022년 이후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인천 서구의 호재를 살펴보면 사실 확정된 호재가 너무 많고 이 대부분의 호재는 청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라의 대표적인 호재를 본다면 서울 7호선 연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 7호선은 작년에 개통된 성남역에서 루원시티를 지나 청라를 통해 공항철도가 다니는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있는 사업으로 2022년 착공, 2026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제3연육교 건설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는 신월 IC에서 서인천 IC까지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지상은 생활형 도로와 공원, 녹지, BRT 버스가 다닐 예정이고 지하로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항상 혼잡했던 도로를 분산하고 경인고속도로 인해 불균형했던 지역의 균형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제3연육교의 경우는 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최초의 일반 도로로 인천공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영종 하늘도시와 바로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완공으로 영종도의 주민들 편의성도 같이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인 수소산업을 위해 현대모비스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약 1,600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벤더 회사까지 입주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하나금융타운의 본사 이전으로 본사 착공이 들어갔고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의 청라 하나드림타운 사업인 청라국제도시 본사 이전은 3단계로 약 2,8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전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청라 하나드림타운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1단계인 통합 데이터 센터가 2017년에 완공되어 1,8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은 글로벌 인재개발원으로 교육 연구 시설 및 운동시설이 2018년 완공되어 2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총 3단계로 진행되는 하나드림타운 사업이 2025년 본사 이전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로봇 산업의 혁신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로봇랜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로봇 관련 기업 연구시설, 로봇 테마파크 등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장을 갔을 때 현재까지 빈 공터가 많고 입주한 기업이 거의 없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청라의 대형 의료 복합타운으로 아산병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산병원은 800병상의 규모로 바이오 교육, 연구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 청라는 외국인 환자 맞춤형 진료체계와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준공 및 오픈이 목표인 호스코 청라점이 한창 공사 중에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인 약 5만여 평의 부지의 테마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또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스타필드 청라는 현재 돔 경기장 결합을 반영한 구조 설계를 새롭게 진행하면서 스타필드 완공이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돔 구장과 결합한 쇼핑몰이 탄생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병원과 스타필드, 하나금융본사 이전으로 인해 현재 7호선 추가 역사가 논의 중에 있으며 본 공사와 동시에 시공에 들어가고 추가 역사는 본공사 준공 이후 개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 7호선 연장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호재로는 청라 시티타워가 있습니다. 약 450m 높이로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타워로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티타워는 포스코 건설을 선정하고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협의의 차질을 빚고 있지만 올해 6월에는 착공을 목표로 공사비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LH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인천에서 청라를 처음으로 조성할 당시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청라는 해가 지면 택시도 들어가길 꺼려하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영화관, 아파트, 호수공원 등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교통인프라, 교육, 대형 병원 등 입지 좋은 지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청라부터 설명하자면 청라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수공원을 비롯하여 많은 공원과 녹지가 있는 자연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따라서 주거 만족도가 높고 생활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으며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교통개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입니다. 청라는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왼쪽은 국제업무단지, 오른쪽은 주거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국제업무단지는 현재 단지 조성 중에 있으며 많은 건물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 우선 해당 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2028년까지 금융 업무,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이거 좀 4차 산업을 추가한 국제금융허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른쪽 주거단지는 대부분 아파트와 상가로 이루어져 있고 아파트들은 10년 차에 들어갔으며 대부분 대형 평수가 많습니다. 청라는 호수공원 뷰가 나오는 단지들이 시세를 리딩하고 있고 대부분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청라의 대장 아파트는 한양 수자인 레이크블루 아파트로 35평 호수뷰가 나오는 23층이 12억 9,500만 원의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상권은 청라 1, 2동에 주로 형성되어 있고 중심 상권은 청라 1동의 커넬웨이를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라의 대표 학군지는 청라 1동의 청라중, 청라초이며 이 학교 주변으로 있는 호반 14블럭 아파트 등 학교 인근의 아파트의 수요는 꾸준합니다. 청라에는 자포님을 비롯해 커피향기님, 천년후회님, 돈피디님께서 살고 계시고 모두들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높으시죠? 청라에서 서울로 이동한다면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자차 이용 시 이동이 힘들진 않지만 아직까지 청라를 관통하는 지하철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7호선이 개통된다면 이동의 편의성이 개선되어 큰 상승을 기대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청라 옆 동네인 루원시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2006년 가정 5거리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이곳을 루원시티라고 결정하고 개발을 진행했지만 2006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2022년에 접어들면서 도시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원시티는 아름다운 누각이 있는 정원이라는 뜻으로 사업지구 소재지인 가정동의 아름다운 정자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명칭입니다. 루원시티는 청라로 들어가는 초입에 위치해 있고 현재 인천 2호선 가정역이 운행 중이며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할